지난해 포천시는 전철 7호선 유치라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는 사통팔달 포천을 목표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대만큼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게 될 설 식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업소들을 단속했는데 비양심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 북부 인구가 부산을 추월해 전국 3위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경기 북부 인구는 2000년 전국 8위 수준이었지만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4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양주시가 설 명절 기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응급 진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포천시는 지난해 전철 7호선 유치라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는 사통팔달 포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아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포천시정의 가장 큰 성과는 단연 전철 7호선 유치가 꼽힙니다. 포천 시민 13,000여 명은 지난해 1월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 정부의 전철 7호선 예비 타당성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포천 전철 7호선을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양주 포천 구간은 2027년 개통이 목표로 공사가 끝나면 포천시청에서 서울까지 전철로 연결됩니다. 포천은 이제 전철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제 스마트 도시가 될 수 있는 이 압축된 도시로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원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차기 다음 세대들을 넘겨줄 때는 모든 것이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그런 남북 통일을 대비하는 그런 도시로서 지난 2018년 12월 착공한 포천 화도고속도로 사업은 토지 보상 예산으로 국비 660억 원이 배정됐고 수원산 터널은 올해 초 사업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 포천에서 잠실 환승센터로 가는 잠실행 고속버스와 인천공항행 버스가 개통됐습니다. 시는 올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와 4호선 등 철도 유치 사업과 포천공항 유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게 먼저 발달해야지만이 도시가 성장하는데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더 빠른, 더 신속한 그리고 더 나은 그런 환경의 교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천공항 유치 사업은 입지조사부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지가 군사지역이다 보니 국방부와 군부대 측 협의가 필요한데 군사훈련 등으로 방문 일정을 잡기조차 쉽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11월 착수한 관련 용역은 올 12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2021년 상반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철 4호선 사업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포천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천 4호선 노선 방향을 건의했고 내년에 정부의 관련 고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는 장기적인 균형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 북부 인구가 전국 3위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경기 북부의 인구는 344만 명으로 부산 342만 명을 추월했습니다. 이는 경기 남부 979만 명, 서울 973만 명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인데요. 경기 북부의 인구는 2000년 전국 8위 수준이었으나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4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이 밖에 경기 북부의 지역 내 총생산은 2016년 기준 전국 10위 수준이고 지역 총소득은 2017년 기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주시는 설 명절 기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응급진료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양주시 보건소 진료대책상황실은 감염병 환자나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치료와 후송 등을 지원합니다.
24일부터 27일까지 양주 시내 진료기관 16개소와 약국 36개소가 일자별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스마트폰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을 이용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게 될 설 식탁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축산물이나 건어물 등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업소들을 단속했는데 비양심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어떤 업소들이 단속됐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금진현 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단속 결과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대에서는 단에서는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떡이라든가 한가, 축산물 등의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 제조 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를 포함한 제조 가공업체까지 총 440개소를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수사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수사에서 총 89개 업체가 10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네, 단속 결과 89개소가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하셨는데요. 이들 업소들이 주로 어떤 사항으로 적발이 된 건가요? 주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사례가 한 21건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원산지를 이제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걸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게 7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미신고 영업행위하거나 그다음에 영업장을 변경해서 위반한 게 한 9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식품의 기준 규격을 위반한 게 17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거래 내역서라든가 원료 수불부 이런 작성 위반이 42건이 있었고요. 식품 안전을 위해서 받아야 할 자가 품질 검사 미실시한 곳이 9곳이 있었습니다. 네. 이 주요 위반 사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요. 건어물의 유통기한을 인위적으로 연장하고 또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중갑시켜서 유통시킨 일당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 업소들의 위반 사항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수원시 A 업체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2020년 12월 초까지인데 유통기한을 12월 말로 약 한 달 정도 연장해갖고 작업하다가 적발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화성시 소재 비식품 제조 공업소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실시하는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식육 함유 가공품이라든가 빵류 등을 제조 가공하여 유통시키다 적발되었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구리시 소재 D식품 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냉동 축산물을 냉장식품으로 보관하거나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됐고요. 특히 화성시 소재 이 업체는 중국에서 은행 37톤을 수입해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판매량과 유통 경로를 계속 추적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 관리에 대한 걱정이 좀 커지는 것 같은데요. 설 명절에는 한과 그리고 떡이나 만두 같은 식품들도 특히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이들 식품들 중에는 위반 사례가 없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도 보건학력연구원에 국민 다소비 식품 12개 식품 유형을 한 21건을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부적합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어길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들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지금 이게 계속 수사 중으로 있어서 적발된 업체들에서는 피해자 신문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관할 시군의 행정 조치토록
통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먹거리와 관련된 위반 사항들은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특사경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수사해서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경기 북부 지역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이후 농장주들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우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기 때문인데요. 농장주들은 돼지를 다시 키워서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농림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살처분된 돼지는 총 36만여 마리. 하루아침에 돼지를 묻은 260개 농가는 모든 수입이 끊겼습니다. 축사시설을 신축하는데 수십억 원의 빚을 냈는데 당장 이자 낼 비용조차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죠. 저희들한테는 이제 뭐 어떠한 그 보상 체계도 없는 그냥 막무가내식 살처분을 한 이후로서는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지금 이 때문에 농가들은 최대한 빨리 돼지를 다시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농림부는 좀 더 기다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석 달 가까이 잠잠하지만 야생 멧돼지에게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주와 철원에서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돼지를 다시 들이기 전 농가의 방역 조치를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2달 가까이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계속 멧돼지가 계속 나와서 어떻게 날짜를 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살처분 5개 지역 중에 김포, 강화에는 멧돼지가 아예 없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멧돼지를 핑계로 재입식을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농가가 요구한 보상안에 대해서도 농림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해서 살처분했던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따른 응당한 대응인 운영 손실금을 하루빨리 보장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자가 농림부 장관에게 농가 요구안의 실현 가능성을 물었을 때도 두루뭉술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이 더 검토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고 혹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석 달 가까이 잠잠한 상황. 피해 구제와 출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가 중소기업 홈쇼핑 판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본사나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이며 사업 선정 시 TV 홈쇼핑 송출 자금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지난해 해당 사업에 참여한 26개사는 홈쇼핑 판매를 통해 매출 약 1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주식회사 홈페이지로 접수 가능합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엔 오전부터 흐린 가운데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10도로 예상됩니다.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수일간 강수 소식이 없어서 대기 하층은 많이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주말까지는 꾸준히 따뜻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부터 비가 예보되어 있는 가운데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올겨울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건조한 날들이 이어지면서 건강을 위해서는 보습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섭취하시고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로 면역 질환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